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제가 그냥 바람 쐬러 가는 중에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음질은 별로 좋을 것 같진 않아요. 네. 요새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비트코인을 많이 물어보긴 해요. 비트코인이 무언가, 왜 지금이 비트코인인가. 4년 전이나 3년 전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틀리다는 게 가장 지금은 좀 틀린 점이고, 항상 지금 암호화폐를 알아보지 않으면 후회를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반응들이 많이 틀린 것 같더라고요. 지금이 2023년 3월이니까 올 한 해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해가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블록체인 기술도 좋고 암호화폐의 어떤 그런 것도 좋지만 아무리 제가 다른 코인들, 어떤 코인의 특성, 블록체인 기술 이런 거를 이해하고 설명을 하더라도 어쨌든 이 사람들은 되게 이기적인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 어떤 부분에 이기적인 생각을 많이 하냐, 특히 이제 금융 분야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미국이 이더리움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건지, 비트코인을 제대로 받아들일 건지. 그런데 비트코인은 솔직히 아무나 건들 수 없는 그런 성 같은 존재가 돼버렸고, 자꾸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력이나 네임밸류보다는 이제는 약간 정치적이 짙은 미국 사람들이 유색인종들, 그런 어떤 태생적 어떤 그런 인식들, 지식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미국인이라는 거, 아니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근데 블록체인 기술이란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기술인데 결국 선택이 되어지는 것들은 그런 게 아닌가. 이더리움이 절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은 아니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시총 2위를 가는 건, XRP가 가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을 하겠냐,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오히려 영상 속에서 코인의 기술력이라든가 미래성 이런 걸 이야기하기보다는 약간 인문학적 어떤 감성들을 터치를 하는 내용들이 은근히 많다고요. 이 뭐냐, 지금 XRP를 홀드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XRP를 매수할 것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어쨌든 갖고 있지만 과연 10,000원이 갔을 때, 20,000원이 갔을 때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 버틸 수 있다는 개념은 던지지 않을 수 있냐, 이런 개념인 거죠. 결국 XRP는 그런 어떤 심리적 요인, 이런 것들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XRP가 가고자 하는 곳까지 가져갈 수는 없다는 거죠. 아니, 땅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땅을 샀는데 한 몇 달 만에 10배가 올랐어. 그거를 안 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그거는 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자꾸 그 개수나 평단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는 건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개수에 욕심을 내고 평단은 한 푼이라도 낮춰보겠다고 계속 노력들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약간 좁쌀스러운 마음, 그런 생각들이, 큰 거를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저해하는 어떤 신념을 버리는 그런 행위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자꾸 앞에 5자 6자 붙었을 때 지금을 즐기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이 아니면 솔직히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구간들에서
뭐 20배가 올랐다든가 30배가 올랐다든가 10배가 올랐다든가 그럴 때 쉽게 놓지 않고 던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오히려 평단이 뭐 4,800원도 있으니까 4,800원에서 잡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수익률이 나중에 갔을 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예 체념하고 포기하고 기다렸던 사람, 그 누군가는 5,000원에서 던지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시작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비트TV는 항상 뭐 XRP는 $10,000로 디자인되었다고 하지만 아주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10,000가 됐을 때 지금 XRP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가 될까. 엄청난 사람들이 다 돈을 벌 거라는 그런 착각들. 사람들은 많은 걸 모르죠. 그냥 숫자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숫자를 가지고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제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어떤 히스토리나 짜여진 각본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뭐 조금 올랐을 때 던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암호화폐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고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냥 투기일 수도 있겠죠. 투기든 기회든 그 누군가는 선택을 하고 누군가는 포기를 하고 누군가는 또 그냥 허투루 볼 수도 있지만 투기나 투자는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자꾸 뭐 어려운 돈, 이자 내는 돈, 힘든 돈 갖고 오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 돈을 내가 스스로 제어하기가 힘들잖아요. 항상 투기는 그런 것 같아. 그런데 투자는 내가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자꾸 수박의 겉핥기식으로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이 가장 중요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끝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요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어쨌든 5월 6일 날 세미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트렌드에 맞춰야 되나? 그냥 뭐 웃겨야 되나?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뭘 원할까? 요새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진짜 궁금한 게 뭔가? 진짜 듣고 싶은 말이 뭘까? 비트TV가 하고 싶은 말은 뭐고 구독자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 본질적인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아이들을 위한 방송을 해야 되나? 어쨌든 생각이 많습니다. 아직 뭐 해답은 찾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제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작은 소망이든 큰 소망이든 그게 꿈이든 뭐든 이루었으면 좋겠지만 세미나는 가장 그 시작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얼굴을 노출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얼굴까지 노출하면서 세미나를 하겠다는 건 저한테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뭐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그 누군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올바르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뭐 아시겠지만 공중파 방송에서는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그리고 너무 투기성으로 보기도 하고 나쁘게만 이야기하는 그런 데이터들. 근데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잘 봐보세요. 지금 세계 경제 챗GPT도 마찬가지지만 4차 산업혁명 암호화폐를 제외하고 지금의 경제를 설명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경제 전문가라고 하지만 지금의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건 다 이해를 하지만 별다른 솔루션이 없어요. 솔직히 암호화폐를 이해하지 못하고 블록체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제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한다. 제가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기다려라.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물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상황 자체가 틀려졌죠, 많이. 암호화폐란 탈출구, 인플레이션의 해지 도구가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물론 이제 경제 전문가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어쨌든 제가 경제학 박사도 아니고 세계 경제를 보고 뭐 기후 문제, 식량 위기, 전쟁 그 모든 문제점들, 지구가 닥친 위기들 그 솔루션은 결국 암호화폐라는 거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점점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제가 뭐
1년 반 전에, 1년 전에, 6개월 전에 했던 일들이 계속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방금 전에도 살짝 이야기 드렸지만 경제 전문가들이 유튜브나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특별한 해결책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는, 그리고 그들이 어느 순간 공중파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주식 채널에서 암호화폐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저는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수박의 겉핥기일 수도 있겠죠. 트레이드를 해보지 않고 상승과 하락을 맛보지 못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데이터를 3년, 4년, 저같이 5년 정도 매일 접한 사람의 마인드, 그리고 비트코인 백서를 이해하기란 힘든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해석하고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 백서를 이해했다 그래도 직접 트레이드를 해보지 않고 비트코인 가격의 히스토리, 이더리움의 역사, XRP가 걸어온 길,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고 경제부 기자나 경제학 박사들이 현대 경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런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미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은 현대 경제, 미래 경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일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제가 그냥 바람 쐬러 가는 중에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음질은 별로 좋을 것 같진 않아요. 네. 요새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비트코인을 많이 물어보긴 해요. 비트코인이 무언가? 왜 지금이 비트코인인가? 4년 전이나 3년 전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틀리다는 게 가장 지금은 좀 틀린 점이고, 항상 지금 암호화폐를 알아보지 않으면 후회를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반응들이 많이 틀린 것 같더라고요. 지금이 2023년 3월이니까 올 한 해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해가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블록체인 기술도 좋고 암호화폐의 어떤 그런 것도 좋지만 아무리 제가 다른 코인들, 어떤 코인의 특성, 블록체인 기술 이런 거를 이해하고 설명을 하더라도 어쨌든 이 사람들은 되게 이기적인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 어떤 부분에 이기적인 생각을 많이 하냐, 특히 이제 금융 분야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미국이 이더리움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건지, 비트코인을 제대로 받아들일 건지. 그런데 비트코인은 솔직히 아무나 건들 수 없는 그런 성 같은 존재가 돼버렸고, 자꾸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력이나 네임밸류보다는 이제는 약간 정치색이 짙은 미국 사람들이 유색인종들, 그런 어떤 태생적 어떤 그런 인식들, 지식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미국인이라는 거, 아니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근데 블록체인 기술이란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기술인데 결국 선택이 되어지는 것들은 그런 게 아닌가. 이더리움이 절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은 아니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시총 2위를 가는 건 XRP가 가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을 하겠냐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오히려 영상 속에서 코인의 기술력이라든가 미래성 이런 걸 이야기하기보다는 약간 인문학적 어떤 감성들을 터치를 하는 내용들이 은근히 많다고요. 이 지금 XRP를 홀드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XRP를
매수할 것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어쨌든 갖고 있지만 과연 10,000원이 갔을 때, 20,000원이 갔을 때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 버틸 수 있다는 개념은 던지지 않을 수 있냐, 이런 개념인 거죠. 결국 XRP는 그런 어떤 심리적 요인, 이런 것들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XRP가 가고자 하는 곳까지 가져갈 수는 없다는 거죠. 아니, 땅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땅을 샀는데 한 몇 달 만에 10배가 올랐어. 그거를 안 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그거는 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자꾸 그 개수나 평단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는 건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개수에 욕심을 내고 평단을 한 푼이라도 낮춰보겠다고 계속 노력질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약간 좁쌀스러운 마음, 그런 생각들이, 큰 거를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저해하는 어떤 신념을 버리는 그런 행위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자꾸 그 앞에 5자 6자 붙었을 때 지금을 즐기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이 아니면 솔직히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구간들에서 뭐 20배가 올랐다든가 30배가 올랐다든가 10배가 올랐다든가, 그럴 때 쉽게 놓지 않고 던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오히려 평단이 뭐 4,800원도 있으니까, 4,800원에서 잡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수익률이 나중에 갔을 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예 체념하고 포기하고 기다렸던 사람, 그 누군가는 5,000원에서 던지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시작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비트TV는 항상 뭐 XRP는 $10,000로 디자인되었다고 하지만, 아주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10,000가 됐을 때 지금 XRP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가 될까. 엄청난 사람들이 다 돈을 벌 거라는 그런 착각들. 사람들은 많은 걸 모르죠. 그냥 숫자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숫자를 가지고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제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어떤 히스토리나 짜여진 각본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뭐 조금 올랐을 때 던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암호화폐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고,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냥 투기일 수도 있겠죠. 투기든 기회든 그 누군가는 선택을 하고 누군가는 포기를 하고, 누군가는 또 그냥 허투루 볼 수도 있지만, 투기나 투자는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자꾸 뭐 어려운 돈, 이자 내는 돈, 힘든 돈 갖고 오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 돈을 내가 스스로 제어하기가 힘들잖아요. 항상 투기는 그런 것 같아. 그런데 투자는 내가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자꾸 수박의 겉핥기식으로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이 가장 중요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끝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요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어쨌든 5월 6일 날 세미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트렌드에 맞춰야 되나? 그냥 뭐 웃겨야 되나?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뭘 원할까? 요새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진짜 공부한 게 뭔가? 진짜 듣고 싶은 말이 뭘까? 비트TV가 하고 싶은 말은 뭐고, 구독자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 본질적인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아이들을 위한 방송을 해야 되나? 어쨌든 생각이 많습니다. 아직 뭐 해답은 찾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제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작은 소망이든 큰 소망이든 그게 꿈이든 뭐든 이루었으면 좋겠지만, 세미나는 가장 그 시작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얼굴을 노출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얼굴까지 노출하면서 세미나를 하겠다는 건 저한테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뭐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그 누군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올바르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뭐 아시겠지만, 공중파 방송에서는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그리고 너무 투기성으로 보기도 하고,
나쁘게만 이야기하는 그런 데이터들. 근데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잘 봐보세요. 지금 세계 경제, 챗 GPT도 마찬가지지만 4차 산업혁명, 암호화폐를 제외하고 지금의 경제를 설명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경제 전문가라고 하지만 지금의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건 다 이해를 하지만 별다른 솔루션이 없어요. 솔직히 암호화폐를 이해하지 못하고 블록체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제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한다. 제가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기다려라.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물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상황 자체가 틀려졌죠, 많이. 암호화폐란 탈출구, 인플레이션의 해지 도구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경제 전문가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어쨌든 제가 경제학 박사도 아니고 세계 경제를 보고 뭐 기후 문제, 식량 위기, 전쟁, 그 모든 문제점들, 지구가 닥친 위기들, 그 솔루션은 결국 암호화폐라는 거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점점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제가 뭐 1년 반 전에, 1년 전에, 6개월 전에 했던 일들이 계속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방금 전에도 살짝 이야기 드렸지만 경제 전문가들이 유튜브나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특별한 해결책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는, 그리고 그들이 어느 순간 공중파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주식 채널에서 암호화폐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저는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수박의 겉핥기일 수도 있겠죠. 트레이드를 해보지 않고 상승과 하락을 맛보지 못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데이터를 3년, 4년, 저같이 5년 정도 매일 접한 사람의 마인드, 그리고 비트코인 백서를 이해하기란 힘든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해석하고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 백서를 이해했다 그래도 직접 트레이드를 해보지 않고 비트코인 가격의 히스토리, 이더리움의 역사, XRP가 걸어온 길,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고 경제부 기자나 경제학 박사들이 현대 경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런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미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은 현대 경제, 미래 경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일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